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57번 문제부터 봅니다.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거저의 국내 자산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에 보니까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12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을에게 1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죠.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차익 계산은 10억 원으로 계산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 부당하게 계산된 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요,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부인하는 특례인데, 이 특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요거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일단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자, 다시요.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 얘기는 요겁니다.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돼요.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할 때만 특례 적용됩니다. 그래 헷갈리죠?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여러분요, 계신 곳에서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양수, 자, 고가로 취득할 때만 특례 적용됩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할 때 특례 적용되고요. 근데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도, 고가 양수 했다고 해서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얘네들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요. 시가를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례에서 57번 문제 1번 질문, 시가 12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을에게 1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죠. 그럼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판단해 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3억 차이가 안 나죠. 2억밖에. 그러면 시가의 또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 12억에 5%면 여러분, 자, 시가 12억에 5% 이상 차이가 많이 따져보세요. 시가 12억에 5%면 얼마입니까? 12억에 5%면 자, 520, 5일은 5.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6천만 원이죠? 네,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요?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니까, 얘 시가로 다시 계산하니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니까, 자, 얼마예요? 12억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가로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1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 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아까 이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정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래 옛날에 납부한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번이요.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포함된 양도재산의 부기한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 가치하는 자금 상가액은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는데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 3번에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소송 화해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할인 자금 상가액이라는 거 보유할 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본다 틀렸습니다. 4번이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조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조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이것은 증여 후 우회 양도 요것에 관한 거예요.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 중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신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자,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동자 을입니다. 이것을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하는데 자, 다만 무조건 아니고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요거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자, 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이거보다 더 적다? 자,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지금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특례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주는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증여세 기납부한 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5번이요. 고유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5억 원입니다. A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양도가액을 뭐로 다시 계산합니까? 시가로. 자, 그래서 이거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보다 미달하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자, 그리고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5억이니까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자, 그러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얘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요?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5번 맞죠? 이렇게 이미 또 기출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5번쯤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7번 문제도 여러분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고 216페이지 58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상업자가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서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잔존자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세는 잔존자와 양도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거 포함합니다. 여러분 잔존자에 부과된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면 사업자가 면세 전용과 폐 없이 잔존자에 하였거나 납부할 부가세는 요거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잔존자와 양도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취득가 필요경비로 봅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1번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보시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죠. 상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 폐기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요건 이중과세 공제 원칙이 아니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 아니라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 아니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인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떤 자산을 거래하면서요. 을이 지급하기로 한 거래 금액이 10억이에요.
을이 지급하기로는 거래대금이 10억인데 이걸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도 딱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뭐 1 플러스 아래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 플러스 아래 10년 뭐 이런 식으로 N년 10년 했더니 이게 10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게 얼마 빠집니까? 2천이에요. 결국은 을이 10억 2천 요 현재가 차린 차금 요 현재가 차린 차금 요 2천만 원도 내고 취득하기 때문에 이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 요것도 내고 취득하기 때문에 을의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포함합니다. 자,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 결론만 알아주세요. 부당행위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고 형이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고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합니다. 3번 상속 또는 증여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외하고 받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는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 복중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어요. 이걸 갖고 있다 팔 때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하는 가액인데 취득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거로 할 거냐? 자, 이때 실지 취득한 가액은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계실,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요거를 계산합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 영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인데 양도일 현재 땡, 등기일 현재 땡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계시나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맞습니다. 4번이요.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5번이요. 양도자산에 보유한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이번에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또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58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알아두시고 고득점을 위해서요. 59번 문제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수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이요. 지연이자 연체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가 포함해요.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동안 나눠내자. 이자 매달 나눠내자. 저 대금을 원금을 매달 나눠내면서 이자는 연이자 15% 붙이자. 그럴 때 이자예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는데 지연이자 연체이자라든가 또 주택 구입 시 대출금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이거 맞고요.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취득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되어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적격증빙이라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 즉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내가 송금했다, 공사대금을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번이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3번 지문은 좀 특이하죠. 주의해서 알아두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특이하게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한다는 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매각자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도 비용에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속칭 완납금 비용, 이거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만기 전에 양도하다 보니까 이거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는데요. 다만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만약에 8월 20일 날 양도했다? 그럼 8월 20일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비용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채권 매각 자손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매 상대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땡, 그리고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틀렸습니다.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 한도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한 2번 나오는데 최근에도요.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금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왜냐하면 시군구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9번 문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별 표시해놓고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별 표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금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 6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만 그랬는데 1번에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품 신고서 작성 비용 요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요거 포함합니다. 양도 비용으로서 납세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포함하고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3번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지출한 비용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제외하고 자, 양도자산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있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게 뭐냐면 자,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이게 이제 뭐가 틀렸냐면요. 양도자산의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포함제에 나오면 항상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재해, 노후화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이 철거 비용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철거 비용 포함해요. 그래서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60번 문제 그래서 철거 비용 포함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의 인도 의무를 이야기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포함하고요. 자산을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소개비,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것들 쭉 다시 한번 60번 문제도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이런 철거 비용도 포함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1번 문제 또 쭉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61번 문제 또 좀 예외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걸 좀 예규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금비로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쭉 한번 여러분이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61번 문제에서 리을번만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 시가 초과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가로 계산하니까 시가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형이 동생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샀을 때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번 포함하시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런 거 포함하고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봅니다. 62번 문제도 여러분 자 봅니다. 62번 문제
소득세법령상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는 확인이 되고요.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거 기업번요.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이자요. 지연이자, 연체이자, 대출금이자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집 살 때 포함하지 않고. 니은번 양도전 주택의 이용의 편의를 위한 방, 거실 확장 공사비 이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이런 것들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거 포함합니다.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가는 비용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 속칭 말입강 비용 포함합니다.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리을번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서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수익적 지출액 끊으면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수익적 지출액. 자,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수익적 지출액. 자, 어떤 거냐면 수익적 지출액은 일단 결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산의 현상, 이렇게 현상 유지, 자산을 있는 그대로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서 현상 유지, 능률 유지 비용으로서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그러면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함에 들어간 도장 비용, 처음에 페인트 깨끗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서 다시 칠하는 비용은 도장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 싱크대 교체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구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액으로서 현상과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있는 그대로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이런 것들 자 양도 비용으로서 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은 것을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리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63번 문제 자 보면 계산 사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뭐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오면 거의 뭐 포기하려고 하는데 논점만 좀 그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양도한 국내 소재 등기된 상가 건물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항상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잡으셔야 돼요. 양도차익을 구하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양도차익을 구하는 문제인데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갚을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요.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양도차익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보니까요.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이 지금 2억입니다. 자, 그리고 2억이고 갑이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및 양도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상가 건물 관련한 자본적 지출액이 3천만 원인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양도 직접 비용 포함하죠.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는 거지. 양도 직접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 중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건물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5천만 원 있습니다. 자,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냐면 5억이죠.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취득가액이 2천만 원입니다. 취득가액이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이고요. 2억이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로서 지금 자 자본적 지출액 3천만 원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3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양도 직접 비용 1,000만 원이요. 자,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네.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 자, 필요경비인데 다만 여기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지금 필요경비 산입한 요거 감가상각비가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취득가액에서 요거 5천만 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되냐면 취득가액은 지금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기타 필요경비 4천하고 합치니까 1억 9천이요. 자, 그러면 5억에서 1억 9천을 빼니까 5억에서 이거 전부 합쳐서 1억 9천을 뺍니다. 1억 9천을 빼요. 5억에서.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양도 차익은 자, 얼마가 됩니까? 3억 1천만 원이 되겠죠? 네, 3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지금 자,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주례 양도 비용으로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에서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 뺀다는 거.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였어요. 2억에서 5천 빼서 1억 5천이 되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4천만 합쳐서 필요경비는 1억 9천이 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계산 사례 문제지만 64번 문제는 우리 이미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고가주택,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구하는 문제인데요. 논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고자갑의 2022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갑은 2022년 9월 15일 보유했던 주택을 자, 요게 얼마예요? 15억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했습니다. 15억 원에.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얘기네요. 자, 니은번 갑은 해당 주택을 2017년 6월 15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자, 6억 6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디귿번 갑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4천만 원 지출했고요.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중개보수 500만 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자,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이 되고요. 갑은 해당 주택의 1세대주택 양도시에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15억이면 12억 초과했죠. 그럼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15억분의 양도가액 15억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15억에서 자, 취득가액하고 6억 6천하고 거기서 또 4천만 원, 500만 원, 4,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15억에서 6억 얼마 그러면 7억이 되고 요거 6억 6천에서 4천만 원 빼고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인정하죠. 중개보수 자, 4,500만 원. 그래서 6억에서 또 6억 얼마입니까? 6억 6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거 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구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억 9,5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비슷하게 했었어요, 이거. 6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65번 문제는 고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에 국내 소재 사업용토를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갑필자상 소기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갑필차, 그 다음에 장, 소, 기과요. 항상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과세 표준을 구하랍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계산이 한번 보시니까요. 계산이 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고주와 갑이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 계산기가 자, 쌀집 계산기를 동원해야지 쉽게 계산할 되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고주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에 국내 소재 사업용토를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세 과세표는 얼마인가? 기억번 토지 양도가액이 3억이고 실질 거래가액 취득가액이 2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이제 일단 취득 양도가액이 얼마라고요? 요게 자, 양도가액은 3억이고요.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취득가액이 2억이고요. 취득가액이 2억이고 그 다음에 양도일자가 2022년 9월 17일인데 취득일이 2001년이니까 한
21년 보유한 건가요? 예, 21년 보유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중개보수 및 공증비용 200만 원이요. 자, 요거 기타 필요 경비로서 이런 거 포함하죠? 예,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갑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액은 자, 영수증 분실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된 영수증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1,000만 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 이외에 2020년 양도한 자산 없다. 그러면 자, 3억에서 2억 얼마입니까? 2억 1,200만 원을 빼는 거죠. 2억 1,200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8천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죠? 2억 원에서 자, 요거 2억에서 1,200이니까 여러분 8천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800만 원. 자, 요걸 뺍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8,800만 원 됐어요. 자, 8,800만 원이. 그러면 장특공제를 공제해야 되는데 장기부등재는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공제율 2%씩을 적용해요. 보유연수의 공제율 2%씩. 그러면은 요게 지금 20년이니까 15년 이상 보유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공제는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면 6%부터 우리가 1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연수 2% 적용해서 30%까지요. 그래서 8,800만 원에 30%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2,640만 원 이렇게 하면은 2,600 얼마요? 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장특공제액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8,800에서 요거 2,64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나오죠? 그 양도소득금액이 얼마냐면 양도소득금액이 6,100 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91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포인트는 여러분요, 이 문제 포인트는 자, 토지의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필요경비 항목에 이런 거 자, 포함된다는 거 해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부등재는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15년 이상이면 30% 최대 6에서 30%까지만 최대 공제받을 수 있죠. 20년 보유했어도 30%까지만 공제 적용합니다. 15년 이상 16년이든 20년이든 15년 이상은 30%까지예요. 그래서 30% 공제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가필차상 소기과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과세 표준 거는 과정까지 알아둡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장특공제 어떻게 하는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니까요. 양도수기의 필요경비를 산 점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서 옳지 않은 거랬습니다. 우리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이요. 등기된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불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등기된 토지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죠. 그게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는 불이익이 있죠. 1,000분의 3, 즉 0.3%만 인정하죠.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0분의 3.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기타 자산이나 나머지 애들은 다 몇 프로요? 1%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67번 문제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오면 이 한 문제 풀다가 시간이 한 15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다만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보시면요.
몇 가지만 살짝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자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세액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자, 차변과 대변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는 대변만 보면 됩니다. 대변만. 그래서 대변만 보면 되니까 장기 미지급금 자, 여기에 1억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보냐면 대변만 1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미 건물과 관련해서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와 200만 원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을 각 과세기관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죠,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갑의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1억 1천만 원에서 2,200만 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요 감가상각비와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을 공제 빼요. 1억 1천에서 2,200만 원 빼니까 자, 이거 취득가액은 8,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에 관한 거고, 자, 여기 대차대표가 나오면 우리는 뭐만 본다? 대변만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시가 8억 원에 평가된 토지를 특수관계인 을에게 10억 원에 주겠습니다. 특수관계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죠. 그럼 조세부담 감소가인지 조세부담의 부담 감소가인지 따져봐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2억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 시가 8억에 5%면 얼마입니까? 5, 8, 40, 4천만 원이죠?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2억이니까 시가와 대가의 거래가의 차이가. 그러니까 시가 8억에 5%,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여기서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8억 원, 시가 8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3번, 병은 4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상속계실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이 1억 원이었고 이때 취득세 400만 원과 상속세 7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취득가액은 1억 1,1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계실 현재 그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취득세 낸 것은 필요경비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400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고요. 근데 상속세, 기납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납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증여세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납한 상속세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억, 자, 취득세 포함하니까 1억 400만 원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뭐 5번 같은 것들은 이제 이율과세 특례나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거고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4번은 부담보증에 관한 거고, 부담보증이고 5번은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율과세 특례는 뭐 항상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가 증여자가 취득한 대로 이율하는 거니까 취득가격이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율해서 4억 원이 이제 취득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7번 문제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그냥 하나하나 그냥 뜯어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68번 문제 봅니다. 실거래가 방식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본 보니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또 반복되네요.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7억 5천만 원 양도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죠. 그럼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여기서는 얼마 차이 나요? 5천만 원 차이 나요. 그럼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8억 원에 5%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5, 8, 40, 4천만 원인데 지금 5천이니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요? 부당해상부인 특례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니까 8억 원으로 계산한다. 기억본 맞습니다.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니은번 지적재산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5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10억 원이요.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15억 원에 양도했다면 배우자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뭐로 계산합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가 이월하죠. 그러니까 5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적용할 때는 상속계실 증여를 현재 상속증여세법 증여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합니다. 양도일연재 등기일연재가 아니라 예전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거로 할 거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영원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럴 때 이거 상속계실 증여일연재 상속증여세법 증여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 거래가액 차액이 5억이고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하죠. 부당해산 부인 특례였습니다.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을, 미음번입니다. 자, 깊은 내용들이지만 어려운 내용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8번 문제도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4페이지 69번 문제부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공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개정 내용이 최근에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가필, 차, 양도책 계산했어요. 그러면 차, 장, 가필, 차, 장, 소, 양도 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69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장특공제는 여러분요. 우리 장기 보유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예요. 장특공제 공제 대상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장특공제 대상은 먼저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장특공제상은 반드시 국내 소지하는 자산이어야지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해야죠. 그런 거지.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국외 자산은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죠.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그리고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요. 그럴 때 이 토지에 여러분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근데 이 토지, 건물, 조합권 이외 자산은 안 되는데 이외 자산 안 되고요. 나머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나머지 기타 자산, 주식 등등 나머지는 안 돼요. 근데 안 되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원조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3년 이상이요. 아, 이거 중요한 거 여기 빼먹었네. 자, 그래서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여기 좀 하나를 좀 줄일게요. 자, 3년 이상 중요한 거 빼먹었네.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자, 등기되고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 등기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3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이상 보유. 항상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 문제 풀 때는 3년,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풉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이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배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특공제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대상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올해 개정된 것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요. 다주택도. 자,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장특공제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자산은 조정대상적 다주택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2022년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여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꼭 알아둡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그 기간 동안에 양도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공제상 인것과는 거 소개해드렸고요. 69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포용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미등기, 법률상 등기로 보는 경우 제외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배제죠.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국내 소재의 비사업토지. 자, 비사업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국내 소재 등기된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장특공제 배제한다고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이제 2번뿐만 아니라 4번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4번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유에 소지하는 자산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정 내용 꼭 숙지합니다. 70번 문제도 여러분 반복이 됩니다.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거 그랬는데 여기 4번 지문 같은 거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안 됩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71번 문제 소득세법상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장기포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데 1번이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고요. 2번 법령이 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장특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장특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를 왕창 해줍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 그래서 자, 요거 최대 20%부터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되는 고가주택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장특공제는 양도 가액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해서 계산한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합니다. 가필 차장이니까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 틀렸고요. 5번 보유기간이 10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장특공제율은 30%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하니까 10년이니까 몇 프로? 20%입니다. 양도차익의 2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유기간별 공제율 20%입니다. 그래서 이거 5번 틀렸고요. 자, 그러면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문제 소득세법상 장기포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1번 국내 소재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가로 잘 봐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포함 그럼 틀려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전 토지분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때려부신 종전 주택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특공제 적용하고요. 2번 국내 소재 조동상 주기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자, 요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조합원 물론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을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수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양도할 때도 조정상 지역 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어떤 간에 장특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옳지 않은 건데 정답이 아니라 요거 그러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게 맞다고 돼 있는데 요게 옳지 않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2번도 지금 틀린 거예요. 자, 적용하니까.
3번입니다. 국유 소재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자산만 받을 수 있지 국외 자산은 3년을 보유했던 10년을 보유했던 국외 자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번이요. 장기 보유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에 보유하는 그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다만 이율과세,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 증여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 속에 취득한 때로 이율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적용시든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율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상속, 가압상속 공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 아니고요. 에 의하여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하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한다.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어느 경우만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보유하는 기산점이 상속 개시일인데 다 어느 경우 하나만 세율 적용 시 하나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특공제 적용 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입니다.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72번은 2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린 것으로 복수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정이 돼서.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통제 권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마돈나 같은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우리나라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1년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 즉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6에서 30%까지 일반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2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만 배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비거주자가 양도했다. 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양도에 대해서는 봅니다. 비거주자 양도하면 일단 요거 장특공제는 비거주자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해 주냐? 먼저 6에서 30%까지 국내 자산을 당연히 비고자가 국내 자산을 당연히 양도했을 때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6에서 30%까지 공제율은 적용합니다. 공제율 적용합니다. 요 공제율은 적용해요. 6에서 30%까지 공제율은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에서 3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20에서 80%까지 요거는 있죠? 20, 80%까지 확대 적용해 주는 거. 요거는 배제합니다. 요거 20에서 80%까지 요거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6에 30% 공제율만 적용받을 수 있지. 1세 1주택에 대한 보유연수에 거주연수에 각각 4%씩 적용해서 20에서 80%까지 공제 요거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비거주가 양도했을 때 국내 자산이요. 자, 주의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장특공제 대상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액은 도정법 중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주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종전 그 건물과 토지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으로서 등기된 국내 소재 주택을 8년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인 경우 장특공제액은 100분의 52%다는데 양도세 과세는 1세 1주택은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기간별로만 공제율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6에서 30%까지 공제 적용하는데 양도세 과세는 1세 주택은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공제합니다. 8년 보유했으니까 8년 보유했으니까 54, 20. 자, 8년이죠? 8년이면 48, 30이에요.
8년 보유했으니까 4, 8, 32. 보유연수에 4%씩 적용하니까 4, 8, 32, 32%. 그 다음에 5년 보유했으니까 4, 5, 20, 20%. 합치니까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거주기한별 공제 합치니까 32%, 20% 합치니까 52% 공제받습니다. 맞고요. 4번 1세대가 양도련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장특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요.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다음에 보유한 중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제만 적용해요. 자, 이런 경우에 2년 거주를 못하면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3년 보유했고 2년 거주했으면 그러면 장특공제 확대 적용 20에서 80%까지 보유기한별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적용받아요. 근데 거주를 2년을 못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만 적용해요. 보유연수의 2%씩. 6에서 3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번,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확대 적용은 못 받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확대 적용 받으려면 최소 3년 보유는 무조건 해야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3년 보유하면서 거주 최소한 2년을 해야 됩니다.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인 공제 6에 30%만 공제 적용받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 적용하지 되지 아니한다니까 틀렸어요. 일반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4번 정답이고 5번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인데 겸용주택이다. 그럴 때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 부분이 주택 2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4번 정답입니다. 73번 문제 또 별표 씌우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는 계산 사례 문제인데 2022년 6월 20일에 양도한 고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요. 보유기한이 5년 6개월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양도소 금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필, 차장, 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처 계산할 때 가필, 차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문제에서 차장, 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야죠. 양도소득 금액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 금액 계산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다른 양도자산 거래는 없고요. 취득당시 기준가 5천, 취득당시 실거래가 7천. 항상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합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시가 필요 없고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시 실거래가가 취득시 실거래가가 7천이에요. 취득시 실거래가가 7천이고 취득가액이. 그 다음에 양도당시 기준가 1억, 양도당시 실거래가 1억 2천. 양도가액이 있으면 항상 양도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가 필요 없고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본적지 출연비 양도 직접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비용비 1,000만 원이요. 자, 1억 2천에서 요거 필경비로서 8천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양도차익이? 자,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4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양도차익은 4천이고요. 여기다가 장기입보유등재액은 양도차익 4천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이요. 5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5, 2, 10%예요. 양도차익에 자, 요거 4천만 원 10%니까 공제율 10%니까 보유연수의 2%씩 해서 10%요. 그러니까 4천만 원 10%니까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야. 장특공제액.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4천에서 400만 원 빼니까 3천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4번 정답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한다는 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공제율 2%씩 적용한다는 거, 이 포인트입니다. 가필, 차장, 소 계산 구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본 공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관련한 거, 자, 우리가 이런 내용 보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다 보고 부계산 양도시까지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은 자, 항상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